네, 9월 21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0일 어제 한 명 해외 입국자, 인도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 한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렇지만 5일째 지역 확진자는 없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486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전남대 1명, 조선대 1명, 그 다음에 중등증 3명입니다. 나머지 54명은 경증입니다. 검사해랑 총 누적 검사 146,511건입니다. 현재 5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9월 19일 47명에 이어 9월 22일에는 22명 입국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광주 환자 59명, 타시도 환자 6명이어서 총 가용 병상 수 246병상 중 잔여 병상 181병상입니다. 나주 한전 인재개발원의 생활치료센터는 10명 입원해 있습니다.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지금 9월 20일에 확진자 한 명은 인도에서 온 30대 확진자로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요. 현재 우리 전체적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월 9일 1 이하로 떨어지면서 9월 10일 0.95로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9월 19일 현재는 0.31입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는 지금 저희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고 각 시설이 집합금지에서 제한시설로 완화된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될 것은 그동안 집합금지 시설이 되었던데 제한으로 풀리면서 지켜야 될 수칙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분들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운영 재개를 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입자 명부 비치 이 부분은 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 책임자 운영 직원 반드시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셔야 됩니다.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을 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어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내에서 이용자 간은 2m 간격 유지해야 됩니다. 최소한 1m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운영 직원 중에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퇴근시켜 주시고 대장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 전후로 이렇게 소독을 한다든지 환기를 시키는 문제를 좀 습관처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 손잡이, 난간, 또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소독을 하라고 하면 이게 분무를 많이 하는데요. 공간이 넓은 곳이나 이런 데는 분무를 활용하겠지만 특히 손잡이나 난간처럼 자주 손이 닿는 곳에서는 소독약을 묻힌 천으로 반드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라든지 시설 내 각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셔서 수시로 이걸 자꾸 만지고 나서는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시설별로는 방역 관리자를 반드시 책임을 두셔서 이 방역 관리자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우리 시 확진자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었더라도 저희들이 집합 금지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거기도 집합 제한으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특히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한 23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풀었지만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반드시 의무화되는 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래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퇴실 시 방하고 마이크를 좀 소독을 해주십시오. 특히 마이크 커버는 반드시 교체를 해주시고 소독 손잡이 같은 데는 특히 잘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운동하는 체육관 쪽에서는 31명이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으로 풀었지만 여기에서는 10인 이상 집합은 금지시켜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들은 굉장히 호흡이 빠르고
또 집단적으로 모여서 활동했을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10인 이상은 집합 금지 상황입니다. 전자 출입 명부는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방문 판매 등에 대한 직접 판매 홍보관에서는 32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전접 출입은 당연히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제곱미터당 1인씩 50명 이상의 집합금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방문 판매 성격상 물론 이제 직접 판매하는 공간에서는 숫자 제한을 하시겠지만 홍보관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홍보하는 문제 반드시 최소 숫자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한 방문 판매라든가 후원 판매, 다단계 집합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입니다. 12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숫자는 좀 제외한 상황입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4제곱미터당 1인 50인 이상 집합금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은 데는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성가를 부른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전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밀집도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소모임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중위험 시설이긴 하지만 교회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해 주십시오. 다음 목욕탕 사우나입니다. 여기도 10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경제활동을 위해서 영업은 풀었지만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 금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저희들이 밤새 내내 하는 찜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원입니다. 기원은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제곱미터당 1인입니다. 특히 기원은 최소한 2명이 서로 바둑을 두거나 이렇게 해서 가까이 밀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m 정도 간격은 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은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용 물품, 바둑판 또 그 바둑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설 운영자께서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 안에 또 실내 흡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흡연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흡연시설 자체를 운영을 중지해 주시고 또 당연히 실내는 금연이죠. 그래서 기원에서 바둑을 두시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뷔페에서는 저희들의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는 특히 음식을 여러 사람이 공용의 집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일단 테이블 간의 간격은 1m를 유지하시고 특히 공용 집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다른 시설 관리는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원입니다. 학원에서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50인 이상 여기도 집합금지입니다. 학원은 또 각 학원의 사이즈별로 큰 공간이 있고 또 여러 개의 학원 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요. 각 구획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역시 50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도 역시 시설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손잡이 부분은 특히 분무로 하지 마시고 소독약을 충분히 바른 천으로 주기적으로 반드시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손을 통해서 전달하고 감염이 되는 사례가 높기 때문에 특히 학원들은 많은 학생들이 손잡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1일 2회 이상 좀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수칙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재확산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조화를 이루는 첫날입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주분들과 또 그 시설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 이용자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수칙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그 성묘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시립묘역에 대한 성묘객 방역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립묘역 같은 경우는 영락공원 안에 추모관이 있습니다. 봉안시설이.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한 4만여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모관 재래시라고 휴게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식 섭취라든가 이런 거 절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음식물은 절대 섭취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모관에서는 20분 이상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배자 간의 거리도 2m 간격 유지할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이제 부득이 멀리서 오신 분들이 우리 그 영락공원에 참배를 하러 오시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하늘장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도 성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하늘장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올해에는 온라인상으로도 성묘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벌초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벌초 대행 시스템도 농협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 벌초 대행 시스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